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기초 이론 부분에서 자료의 형태 및 부호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것으로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특성 값을 말하게 되고요. 일정한 형태 정도를 갖추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료의 형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형태는 크게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다시 한번요,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구분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정형 자료라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이 있거나 규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형 자료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규칙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비정형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를 정형 자료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형과 비정형 자료에 대해서만 설명 좀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비정형 자료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는 정성 자료라고도 하고요, 비정형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형 자료는 일정한 규칙 혹은 규격이 있는 자료로서 크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구분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에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평균의 의미가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가 양적 자료, 평균의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질적 자료라고 하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냐 문자냐,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네요. 문자와 숫자가 합쳐져도 다 그냥 문자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가감승제 자체가 불가능하죠. 가감승제 자체가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숫자는 가감승제 자체는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선 비정형 자료에는 문자와 숫자가 막 혼합해서 될 수도 있고 문자로만 구성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양한 의견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자형 자료들을 우리는 비정형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숫자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형 자료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즉 남자, 여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처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로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문자, 질적 자료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를 숫자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남자를 1, 여자를 2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우리는 부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호화 과정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부호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정렬을 한다거나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일부 기능에서는 문자형이 들어갈 경우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숫자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형으로. 다시 한번요. 문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즉 범주를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문자 중에 질적 자료는 문자 해당하는 문자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의미가 없는 자료, 숫자는 우리는 다 질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양적인 자료라는 것은 계산 혹은 가감승제, 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양적 자료라고 하는데요. 양적 자료를 우리는 수치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수치형, 해당하는 숫자보다 더 한 단계 위가 수치형이 되겠죠. 즉 평균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양적인 자료에는 크게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이 형태는 매우 좋은데, 다시 한번요. 이상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는 모두 양적 자료 하위에 속하는 자료를 말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산형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산형이라는 것은 개수, 건수와 같이럼
자료를 수집할 때 소수점이 없는 걸 말합니다. 다시 횟수, 건수, 그다음에 명수,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자료를 수집할 때는 소수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평균은 계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는 이산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의 건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라고 하죠. n, count 혹은 n이라고 나오는 것을 모두 뭐라 한다? 우리는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균은 구할 수 있으나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된다? 해당되는 소수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속형이라는 것은 관측을 할 때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데, 우선 금액이나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다 연속형 자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산형은 딱 결정합니다. 응답 건수, 명수, 횟수, 요 정도를 그냥 우리는 이상형 자료라고 하고, 이거는 자료를 수집할 때 소수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산형 자료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평균의 의미를 소수점이 존재를 하고 평균의 의미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연속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료는 모두 평균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이렇게만 하면 좀 힘드시니까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나오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네 번째 보기니까 4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요 응답 보기인 40대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위해서 네 번째에 40대니까 4.40대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여기 있는 두 가지는 문자형입니다. 이건 다 숫자와 문자가 섞어져도 다 문자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이 연령대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카테고리가 딱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는 정형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정형 자료가 되겠죠. 만 나이라고 하더라도 정형 자료예요. 만 나이라고 하더라도 정형 자료가 됩니다. 자, 이런 정형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기 주관식으로 입력을 할 거냐 아니면 숫자로 입력할 거냐,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숫자로만 입력할 거,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가감승제가 되진 못하죠. 즉 30대보다 40대가 높긴 하지만 평균 3.5라고 해서 35세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40대니까요. 이 30대, 40대니까요. 그러므로 해당하는 자료는 얘는 평균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입력을 하더라도 평균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우리는 질적인 자료라고 합니다. 질적 자료. 이 질적인 자료는 고급적인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로 사용하시거나 판별 분석이나 각종 해당되는 고급 분석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한계점이 좀 있다. 물론 적용할 수는 있지만 한계점이 있는 자료를 우리는 정형 자료 중에 질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정형 자료 분석은 데이터 분석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검증이 목적이지 검정, 통계적으로 판정하는 핏값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형으로 넣거냐 숫자로 넣거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숫자형으로 문자형으로 넣으시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인식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게 40대구나 50대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게 30대의 의미인지 50대의 의미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호화 과정을 하게 되면 우선 자료의 용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계적 분석을 할 때 얘를 반드시 숫자형으로 바꿔야지만 독립변수로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숫자형과 문자형, 저 같은 경우는 숫자형과 문자형을 같이 생성을 해버립니다. 같이 아예 컬럼 자체를 연령대로 숫자형으로 만드는 거와 문자형을 만드는 거 아예 두 가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숫자형으로 쓸 거냐, 해당되는 질적인 숫자형으로 쓸 거냐 아니면 문자형으로 쓸 거냐, 그를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패키지 프로그램마다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두 개를 만들어 버린다. 중요한 인구 통계학적 분포 같은 경우는 아예 두 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런 과정을 부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호화 과정. 자, 계속 갈게요. 네, 만약에 기와의 뭐 평균 문화 활동 횟수, 이거 횟수가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산형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연령 같은 경우는 개월수, 시간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형 자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형 자료. 그래서 횟수, 다시 한번 이산형은 결론적으로 횟수, 건수, 명수 이런 거에 한정되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으로 연속형 자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 연속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해당되는 자료의 형태를 한번 구분하면서 이게 우선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그 다음에 질적인지 양적인지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연번이 될 것이고요. 연도입니다. 연도. 그 다음에 월, 연도와 월을 합친 거고요. 분기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국가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딱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는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형 자료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정한 한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형 자료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형 자료 중에 평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는 질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화면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성별입니다. 성별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런 경우는 현재 정형 자료고 그 다음에 문자형이기 때문에 얘는 질적인 자료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얘를 숫자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숫자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 숫자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는 부호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1을 남자로 넣을 거냐 2를 남자로 넣을 거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남자를 1로 놓을 거냐 여자를 1로 놓을 거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연구자가 부호화 과정이라서 명확하게 코드북을 통해서 명명을 해주는 과정들을 우리는 부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연령대 같은 것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횟수 같은 거죠. 방한 횟수 자체는 연속형 자료로 봐야 됩니다. 방한 횟수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금액 같은 거는 연속형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금액, 그렇죠? 만족도도 그냥 연속형 자료에 근접하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료, 방문 자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형 자료 분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비정형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일정한 카테고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비정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있고요. 동네 이미지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비정형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성별, 연령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성별인 경우에는 얘는 1과 2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형 자료 중에 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나중에 1이 남자인지 1이 여자인지 우리가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형과 숫자형, 그러니까 숫자형으로 하나 만들고 문자형으로도 같이 한번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혼론이나 분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령입니다. 얘는 실제 연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양적인 자료라고 보죠. 정형 자료의 양적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주지 같은 경우는 이건 질적 자료라고 봐야 되겠죠. 거주 연수하고 계열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양적인 자료고, 그 다음에 거주 연도에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개월수를 그러니까 거주 연도 곱하기 12를 해서 더하게 된다면, 다시요. 요거 곱하기 12를 하고 더해버리면 총 전체 개월수를 산출할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양적인 자료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을 해당하는 간격을 놓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부호화 가정, 부호를 시키는 간단한 사례를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화면상에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이 나타나시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지역이 나타나시는데요. 해당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울부터 해당되는 각종 지역, 우리나라 17개의 행정시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는 질적인 자료죠. 질적인 자료인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자형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얘를 한번 빈도 분석을 한번 실시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입력될 수도 있고 서울시가 입력될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가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다시 한번 통일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규격화 과정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경상북도가 입력될 수도 있고 경북으로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통일한 과정들이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해당되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부호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별시가 구분됩니다. 특별시가 있죠. 특별시는 서울과 세종시가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가 해당 특별시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 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아시고 있는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인천, 그 다음에 광주, 대전, 그 다음에 울산, 여기가 광역시가 됩니다. 광역시. 이 광역시의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행정시는 여러분들의 우리 지리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셨던 상식이시기 때문에 이 광역시와 특별시 일반 도 종류 순서는 모르셔도 해당하는 종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역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광역시가 지정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냥 요 정도만 아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있겠죠.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가 있는데 이제 충북 원칙은 북을 먼저 봅니다. 북을 먼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충남,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전북, 전남, 그 다음에 경북, 경남, 마지막으로 제주. 그래서 해당되는 시도가 되겠죠. 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하게 되면 총 17개 2부터 해당이 돼서 총 17개의 행정구역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 세종은 특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충북, 충남, 정북, 정남, 경북, 경남, 제주, 제주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 글자로 만드시는 게 편하겠죠. 두 글자로 만드시는데 얘를 부호화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화 가정인데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하셔도 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시 따로, 광역시 따로, 시도군 따로 이렇게 한번 따로따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시를 1로 놓을 거고요. 광역시를 2로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시도군을 제가 3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대분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대분류가 기준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위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저는 11로 놓을 거고 세종시를 12, 그 다음에 부산을 21 10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11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21, 21, 22, 23, 24 25까지 넣고요. 그 다음 얘를 30, 31, 32, 33, 34, 35, 36, 37, 38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제가 추후에 추후는 말고 지금 설명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특별시만 묻고 싶다 그러면 11번 이하만 묶으면 되겠죠. 11 이하만 묶으면 될 것 같고요. 광역시다 그러면 20부터 29까지만 묶으면 되겠죠. 20부터 29. 그 다음에 시도구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30부터 39까지만 데이터만 추출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한꺼번에 묶고 싶다 그러면 29 이하, 넉넉하게 29 이하를 특별 광역시라고 놓고 이 부분을 30부터 39를 시도군으로 묶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집단을 분리를 한다거나 재그룹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수치화로 만드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수치화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대해서 20대만 빼고 싶다 혹은 20대만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선 얘를 수치화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치화로만 다시 한번요, 일부 프로그램에서 수치로만 돼야지만 계산이 하거나 추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SPSS 같은 경우는 케이스 선택이라는 기능은 문자는 안 됩니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야만 그 자료를 추출하거나 그 자료만 제외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3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30대 이상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3 이상의 집단들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문자로 일일이 다 선정을 하기가 귀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형, 다시 한번 이와 같처럼 숫자형 컬럼 자료와 문자형 컬럼, 죄송합니다. 숫자형 컬럼과 문자형 컬럼을 이렇게 중요한 인구 통계학적 분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컬럼을 아예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숫자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문자, 정렬을 위해서 문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저는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시니까 그런 권장이나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르시니까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인 경우에는 실제 값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실제 값이구나, 이 총액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럼 해당되는 연령이 있다면 얘는 다시 한번 1이 무엇이냐 2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호 숫자로 입력될 경우 문자의 설명, 값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연령인 경우에는 49세, 53세, 31세는 우리가 아는 숫자잖아요. 이게 실제 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값에 대한 설명 굳이 명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SPSS 같은 경우는 1이 무엇이냐 2를 무엇인지를 값에 대한 설명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패키지에서는 값에 대한 설명을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예 다음과 같처럼 아예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를 컬럼을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아예 2개 이상 이렇게 각각으로 만드시는 게 나중에 분석이나 정렬하실 때, 살펴보실 때 상당히 가독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로, 그러니까 공으로 시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공으로 시작하는 거, 자료를 입력하실 때 공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공사로 입력하면 사로 입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공사는 입력이 된다면 이거는 문자형이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사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라고 입력이 됩니다. 근데 따옴표 공사로 넣게 되면 얘는 공사로 입력할 수는 있으나 얘는 문자형입니다. 문자형. 그렇기 때문에 공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공으로 시작하지 않고 1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은행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대시 같은 걸 넣지 않고 0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자릿수에 따라서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문자를 다시 원래 있는 문자와 섞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명을 같이 묶어서 계좌번호를 같이 해놔야 나중에 자료를 정리하거나 정렬 혹은 해당되는 텍스트 나누기를 하거나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는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문자를 한번 앞에다가 섞어서 같이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기 초과정의 자료의 형태와 자료의 부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매우 중요한 파트이시니까요. 해당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